안방 베개 및 지금 거기에 아무것도 없다면 당신의 돈줄은 지금 이 순간도 조용히 새고 있습니다. 베개 밑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웃습니다. 거기가 돈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십시오.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더 많이 일해서 돈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학벌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잠든 공간을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 차이 하나가 10년의 격차를 만듭니다. 오늘은 6월 28일입니다. 이 날짜가 왜 중요한지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를 그냥 흘려보내시면 하반기 내내 돈의 흐름이 막힐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된 것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밤 11시 하루 종일 일하고 지쳐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들어 통장을 확인합니다. 들어온 것보다 나간 게 더 많습니다. 쓴 기억도 없는데 잔고는 또 줄어 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습니다. 잠은 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에는 카드값, 보험료, 다음 달 월세가 돌아갑니다. 숨을 크게 한번 내쉬어도 가슴이 무겁습니다. 이런 밤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스님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유독 돈 걱정이 끊이지 않는 분들, 그분들에게는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침실을 그냥 자는 방으로만 쓰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풍수는 집 구조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사를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부자들이나 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풍수의 핵심은 거대한 변화가 아닙니다.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 가장 무방비한 순간, 그 순간에 작은 배치 하나가 그 사람의 기운 전체를 바꿉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 평균 7시간에서 8시간을 침실에서 보냅니다. 그것도 모든 방어 기제가 풀린 가장 열린 상태로요. 그 시간 동안 몸은 주변의 기운을 아무 여과 없이 흡수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재물 기운을 막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낮에 열심히 일해도 밤사이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들어온 돈이 머무르지 못하고 새어나갑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 놓치지 마십시오. 풍수 고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쉬는 자리가 그 사람의 운명을 만든다. 잠자리는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닙니다. 하루의 기운을 재충전하거나 완전히 방전시키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실에 아무 물건이나 놓습니다. 쓰지 않는 전자기기, 쌓아둔 옷가지, 감정이 담긴 낡은 물건들, 베개 옆에 스마트폰을 두고 잡니다. 베개 밑에는 아무것도 없거나 생각 없이 무언가를 밀어넣어 뒀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대로 두면 돈은 들어와도 계속 새어나갑니다. 기회는 오지만 잡기 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본인은 그 이유를 평생 모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십니다. 좋은 걸 많이 놓으면 더 좋은 것 아닌가?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깐 눈을 감고 침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베개 밑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기회가 그냥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개 밑에 정확히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왜 하필 베개 밑인가? 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지금 이 시기인가? 왜 하필 6월 28일인가? 하반기가 시작되는 이 시점, 기운의 흐름이 바뀌는 이 순간을 놓치면 다음 기회는 6개월 뒤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6월 28일, 이 날짜를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음력으로 보면 이 시기는 기운이 전환되는 시점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여름의 기운이 정점을 지나
조금씩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 시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운의 문이 열리는 때. 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이 방향을 바꾸려면 그 찰나의 순간에 물길을 터야 합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물은 다시 원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기운도 똑같습니다. 흐름이 바뀌는 바로 이 순간,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이후 몇 달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침실의 기운을 바로잡으면 하반기의 재물의 흐름이 당신 쪽으로 향합니다. 반대로 이 시기를 그냥 넘기면 하반기 내내 기운이 엇갈려 돌아갑니다. 스님이 젊었을 때 스승께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잘 됩니까? 스승께서는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다. 방향이 틀린 게다. 그 말이 오랫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운에는 방향이 있습니다. 재물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시기에는 특정 방향에서 재물 기운이 흘러옵니다. 그 방향을 알고 준비한 사람에게는 돈이 모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새어나갑니다. 여기서 잠깐, 이것이 단순히 미신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잠깐 들어보십시오. 같은 회사, 같은 부서, 같은 월급, 그런데 10년 뒤를 보면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한 사람은 집을 샀고 한 사람은 여전히 월세입니다. 능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습관의 차이, 공간의 차이, 기운의 방향 차이입니다. 이것이 같은 조건에서 어떤 사람을 모으고 어떤 사람을 못 모으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왜 침실인가? 왜 회사도 거실도 주방도 아닌 침실인가? 낮 동안 우리 몸은 방어막을 칩니다. 스트레스, 긴장, 경계심, 이것들이 기운의 유입을 막습니다. 좋은 기운도 나쁜 기운도 쉽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잠드는 순간 그 방어막이 사라집니다. 완전히요. 이때 주변 환경의 기운이 마음을 다합니다. 좋은 기운이 있으면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탁하고 막힌 기운이 있으면 그것이 그대로 흡수됩니다. 7시간의 수면 동안 매일 밤 반복됩니다. 일주일이면 49시간, 한 달이면 200시간이 넘습니다. 그 기운 속에 매달 200시간씩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기운이 좋은 사람은 더 좋아집니다. 막힌 사람은 더 막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침실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베개는 어느 방향을 향해 있습니까? 베개 주변에 무엇이 있습니까? 베개 밑에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기회가 그냥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지금도 기운이 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좋은 걸 많이 놓으면 되지 않나?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스님이 상담했던 분들 중에 좋다는 것을 다 사다 놓고도 상황이 더 나빠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침실은 끌어당기는 공간이 아닙니다. 정화하고 충전하는 공간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좋은 의도가 오히려 기운을 더 어지럽힙니다. 오늘 이날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운의 흐름이 바뀌는 이 시점에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베개 밑에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그 전에 반드시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르고 잘못 놓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어떤 것들이 역효과를 내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재물운을 높이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은 누구나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침실에 이것저것을 가져다 놓습니다. 돈을 상징하는 장식품, 황금색 두꺼비, 조각상, 복을 부른다는 부적, 그리고 베개 밑에 지폐를 직접 넣어두기도 합니다. 스님은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틀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좋지만 방향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풍수에서 침실은 끌어당기는 공간이 아닙니다. 정화하고 충전하는 공간입니다. 이 차이 하나를 모르면 좋은 의도가 오히려 기운을 더 어지럽힙니다. 그렇다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 하나하나 본인의 침실과 비교해 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베개 옆 스마트폰. 많은 분들이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봅니다. 뉴스를 확인하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영상을 봅니다. 그리고 베개 옆에 충전기를 꽂아둔 채로 잡니다. 전자기기는 잠든 뒤에도 끊임없이 전자기파를 내뿜습니다. 이것이 수면 중 몸의 기운 흡수를 방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오늘 본 뉴스, 누군가와 나눈 불편한 대화, 걱정스러운 소식들, 그 감정의 찌꺼기들이 스마트폰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잠드는 순간 방어막이 사라집니다. 그 상태에서 그 감정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면 그것이 그대로 잠재의식 속으로 스며 들어갑니다. 매일 밤 7시간씩 이것이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이것이 자고 일어나도 피곤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베개 밑에 돈을 직접 넣는 것.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돈을 가까이 두면 돈이 온다는 생각.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사용된 지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은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왔습니다. 기쁨도 담겼고 불안도 담겼고 다툼도 담겼습니다. 온갖 감정과 기운이 뒤섞인 채로 그것을 가장 무방비한 시간, 가장 가까운 곳에 두는 것, 그 뒤섞인 기운을 밤새 몸으로 흡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돈을 부르려다가 오히려 탁한 기운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베개 밑에 지폐가 있다면 오늘 당장 꺼내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침대를 향해 놓인 거울. 이것은 풍수에서 가장 경계하는 배치 중 하나입니다. 거울은 기운을 반사합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몸은 하루의 피로를 회복하면서 기운을 방출합니다. 그 회복의 기운이 거울에 부딪혀 다시 튕겨 나옵니다. 충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밤새 충전기를 꽂아 두었는데 배터리가 오히려 줄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발정면 또는 머리 쪽 정면에 거울이 있다면 지금 당장 방향을 바꾸십시오. 꼭 치우지 않아도 됩니다. 방향만 바꿔도 됩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십니까? 스님이 오래전에 상담했던 한 분이 생각납니다. 40대 중반의 사업가였습니다. 몇 년째 사업이 풀리지 않는다며 찾아오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침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침대 발치에 큰 거울이 있었습니다. 베개 옆에는 항상 스마트폰을 두고 잤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알려줬다며 베개 밑에 지폐를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스님은 다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것부터 바꾸시라고 했습니다. 거울 방향을 바꾸고 스마트폰을 침실 밖으로 내놓고 베개 및 지폐를 꺼내십시오. 그것부터 하십시오. 2달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스님, 신기하게도 그달부터 거래가 하나씩 성사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거 하나로 모든 것이 바뀐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막혀있던 기운이 뚫리면 원래 와야 할 것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물길을 막고 있던 돌을 치운 것입니다. 물은 원래 흘러야 할 곳으로 흐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하면 안 되는 것을 치웠으니 이제 다 된 것 아닌가? 아닙니다. 치운 자리에 무엇을 놓느냐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빈자리는 그냥 빈자리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는 아무 기운이나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무엇을 놓아야 하는가? 이제 본론입니다.
베개 밑에 놓아야 하는 것, 무엇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놓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베개 밑에 놓아야 하는 것. 오늘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전해 내려온 생활 지혜입니다. 원리를 알면 왜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원리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베개 밑에 놓아야 하는 것,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황색천입니다. 황색. 이 색이 왜 중요한가? 동양 풍수에서 황색은 토두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토의 기운은 쌓고 모으는 성질을 가집니다. 물의 기운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흘러갑니다. 담아두지 못합니다. 하지만 흙은 다릅니다. 흙은 씨앗을 품고 물을 머금고 뿌리를 잡아줍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온 것을 머물게 하는 기운, 그것이 토의 기운입니다. 얇은 황색 비단, 손수건 하나 혹은 황금색 천 한 장, 이것을 깨끗이 접어서 베개 바로 아래에 깔아 두십시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면 충분합니다. 단 하나, 반드시 깨끗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도를 담아 놓아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던져두는 것과 마음을 담아 놓는 것은 다릅니다. 여기서 잠깐 색깔 하나가 무슨 차이를 만드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책은 파장입니다. 파장은 기운입니다. 우리 몸은 자는 동안 주변의 파장을 흡수합니다. 황색의 파장은 안정과 축적의 기운을 가집니다. 밤새 그 파장 위에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쌀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의아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쌀이요? 그게 풍수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예로부터 고사를 지낼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놓습니까? 이사를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들여옵니까? 새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무엇으로 자리를 잡습니까? 쌀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쌀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오랜 시간 결합해 만들어진 결정체입니다. 씨앗이 땅에 심어지고 비를 맞고 햇볕을 받고 바람을 맞으며 익습니다. 그 안에 자연의 기운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동양 문화 전반에서 쌀은 풍요와 생명력의 상징입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기운을 담는 그릇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깨끗한 흰 종이를 준비하십시오. 쌀 한 줌을 그 위에 곱게 올리고 봉투처럼 접어 싸십시오. 그것을 베개 및 황색 천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반드시 새 쌀이어야 합니다. 이미 오래 보관된 쌀, 다른 기운이 들어간 쌀은 안 됩니다. 새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3일에 한 번씩 교체하십시오. 왜 3일인가?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3일 후 막혔던 돈줄이 뚫린다고. 그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쌀은 주변의 기운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좋은 기운은 더 모아주고 탁한 기운은 흡수에 중화합니다. 그 역할을 다 하는데 3일이면 충분합니다. 3일이 지난 쌀을 보십시오. 색이 달라져 있거나 냄새가 변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기운이 흡수된 흔적입니다. 그 쌀은 땅에 묻거나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십시오. 화장실에 버리지 마십시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교체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하다가 흐지부지 됩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3일 간격으로 이 작은 습관 하나가 기운의 흐름을 유지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굵은 소금입니다. 소금은 정화의 기운을 가집니다. 나쁜 기운, 탁한 기운을 흡수하고 중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로부터 장례를 치른 뒤 소금을 뿌리는 이유, 새집에 들어갈 때 소금을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소금은 베개 밑에 직접 두지 않습니다. 베개 밑에 직접 두면 기운이 너무 강해집니다. 정화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면 수면을 방해합니다. 잠자리가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소금은 침대 모서리 네 귀퉁이에 두십시오. 작고 하얀 그릇에 굵은 소금을 한 줌씩 담아 침대 네 모서리 바닥에 조용히 놓아 두십시오. 이렇게 하면 침대 전체가 소금의 정화 기운으로 감싸입니다. 지나치지 않게 고르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교체합니다. 한 달이 지난 소금도 흐르는 물에 흘려보내거나 땅에 묻으십시오.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황색, 천, 쌀, 소금.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의아해 하십니다. 물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있습니다. 바로 방향입니다. 베개를 어느 방향에 두고 자느냐. 머리가 향하는 방향이 수면 중 기운 흐름의 입구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베개 밑에 두어도 방향이 틀리면 그 기운이 제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방향 이야기는 다음 파트에서 깊이 다루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준비물, 황색, 천, 새, 쌀, 굵은 소금, 이것은 모두 집안에 있거나 가까운 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됩니다.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모르면 절반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절반,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건을 놓았습니다. 황색 천도 깔았습니다. 쌀도 준비했습니다. 소금도 네 모서리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틀렸다면 모든 것이 절반의 효과밖에 내지 못합니다. 방향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머리를 어느 쪽으로 두고 자야 하는가? 이것을 두고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십니다. 북쪽이 좋다는 말도 있고 북쪽은 피해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동쪽이 좋다는 말도 있고 동쪽도 사람마다 다르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사실 방위 하나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위 자체가 아닙니다. 방의 구조와 기운의 흐름입니다. 풍수에서 수면 방향을 결정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침반이 아닙니다. 문과 창문의 위치입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 쪽에서 기운이 들어옵니다. 발 쪽으로 탁한 기운이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수면 중 기운 흐름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머리를 어느 쪽으로 향하게 해야 하는가?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머리를 두어야 합니다. 탁한 기운이 나가는 방향으로 발을 두어야 합니다. 그 방향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원칙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문 쪽으로 머리를 두지 마십시오. 문은 기운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사람이 드나들고 공기가 드나들고 기운이 드나듭니다. 그 방향으로 머리를 두면 수면 중 기운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자는 동안 끊임없이 기운의 출입이 머리 쪽으로 일어납니다. 얕은 잠을 자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지금 머리가 이 문 쪽을 향해 있다면 오늘 밤 바꾸십시오. 두 번째, 창문 쪽으로 머리를 두지 마십시오. 창문은 외부와 연결된 곳입니다. 바람이 들어오고 소리가 들어오고 외부의 기운이 직접 들어옵니다. 그 방향으로 머리를 두면 몸이 외부 자극을 밤새 받습니다. 이 수면 중에 몸이 쉬지 못합니다. 기운을 충전해야 하는 시간에 오히려 기운이 흩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으로 두어야 하는가? 문도 아니고 창문도 아닌 방향, 벽을 등지고 방 안을 바라볼 수 있는 방향, 그것이 가장 안정적인 수면 방향입니다. 여기서 잠깐 침대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방 안으로 들어왔을 때 문에서 가장 먼 대각선 방향 모서리,
풍수에서는 이 자리를 재물 코너라고 합니다. 이 자리가 왜 특별한가? 문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방 안을 돌아 마지막으로 도달하는 곳입니다. 기운이 흩어지지 않고 모이는 자리입니다. 안정적으로 쌓이는 자리입니다. 침대를 이 자리에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집 구조상 침대를 옮기기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하십시오. 베개 밑에 놓는 물건들을 재물 코너 방향에 해당하는 베개 끝쪽에 집중시키십시오. 침대를 옮기지 않아도 물건의 배치로 기운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 코너에 작은 식물을 하나 두십시오. 식물은 살아있는 기운을 냅니다. 그 기운이 공간을 부드럽게 채웁니다. 단, 식물을 선택할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뾰족한 잎을 가진 식물은 피하십시오. 선인장, 뾰족한 잎의 드라세나 날카로운 잎의 식물들, 이런 것들은 기운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흩어버립니다. 둥글고 부드러운 잎을 가진 식물이 좋습니다. 금전수, 스킨답서스, 몬스테라, 이런 식물들이 기운을 부드럽게 모아줍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밤 해야 할 것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베개 밑에 있는 스마트폰, 지폐, 불필요한 물건을 모두 치우십시오. 둘, 황색 천을 깨끗이 접어 베개 아래에 까십시오. 셋, 쌀 한 줌을 흰 종이에 싸서 황색 천이백의 중앙에 놓으십시오. 넷, 굵은 소금을 잡고 하얀 그릇에 담아 침대 네 모서리 바닥에 놓으십시오. 다섯, 침대의 방향을 점검하십시오. 머리가 문 쪽이나 창문 쪽을 향하고 있다면 오늘 밤 바꾸십시오. 여섯, 눕기 전에 잠깐 눈을 감으십시오. 10초면 충분합니다. 조용히 의도를 세우십시오. 나는 이 잠자리에서 좋은 기운을 받는다. 내게 와야 할 것들이 흘러들어온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배치를 아무리 잘해도 침실 밖에서 기운을 다시 막아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하면서도 문제인지 모릅니다. 어떤 것들인가?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실을 바꿨습니다. 베개 밑도 정리했습니다. 방향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여전히 모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침실 밖에서 매일 하는 행동들이 기운을 다시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돈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행동들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 본인의 하루와 비교해 보십시오. 아침입니다. 눈을 뜹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스마트폰을 봅니다. 눈을 뜨자마자 이불 속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뉴스를 확인합니다. 주가를 봅니다. 밤새 온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SNS를 스크롤합니다. 일어나기도 전에 하루의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이것이 왜 문제인가? 밤새 베개 밑에서 기운이 쌓였습니다. 황색 천 위에서 쌀의 기운을 받으며 소금이 정화해 준 공간에서 그 기운이 눈을 뜨는 순간 방향을 잡으려 합니다. 그 기운이 어디로 향하느냐? 눈을 뜨고 처음 무엇을 보느냐, 처음 무엇을 느끼느냐로 결정됩니다. 걱정스러운 뉴스를 보면 기운은 걱정의 방향으로 흐릅니다. 불안한 메시지를 보면 기운은 불안의 방향으로 흐릅니다. 밤새 쌓아둔 좋은 기운을 아침에 본인이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십시오. 눈을 뜨면 스마트폰을 보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천장을 보고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한마디만 하십시오. 오늘도 좋은 하루다. 30초입니다. 이것 하나가 하루의 기운 방향을 바꿉니다. 두 번째입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지갑을 꺼내 보십시오. 지금 지갑 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수증이 구겨진 채로 쑤셔 넣어져 있습니까? 카드가 아무렇게나 끼워져 있습니까? 지폐가 방향도 없이 뒤섞여 있습니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누군가에게 소중한 선물을 보낼 때 구겨진 봉투에 아무렇게나 넣어 보내십니까? 아닙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가 돈을 부르는 기운을 만듭니다. 지폐는 방향을 맞춰 가지런히 정리하십시오. 큰 금액이 앞에 오도록 모두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영수증은 지갑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하루가 끝나면 꺼내서 정리하십시오. 필요 없는 것은 바로 버리십시오. 지갑이 정돈되면 돈의 기운이 머무를 자리가 생깁니다. 어수선한 지갑은 돈이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버릇입니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항상 돈이 없어. 돈은 원래 내 손에 안 들어와. 어차피 벌어도 다 나가. 이 말들이 얼마나 자주 입 밖으로 나오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기운은 말에 반응합니다. 말은 의도입니다. 의도는 기운의 방향을 만듭니다. 항상 돈이 없어라고 매일 말하면 그 말이 기운의 명령이 됩니다. 현실은 그 명령대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심리학도 같은 말을 합니다. 자신에게 반복하는 말이 뇌의 패턴을 만들고 그 패턴이 실제 행동과 선택을 결정한다고. 풍수와 심리학이 다른 언어로 같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을 바꾸십시오. 나는 항상 돈이 없어를 나는 지금 필요한 것을 채워가고 있어로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기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말을 바꾸십시오. 기운이 먼저 바뀝니다. 현실은 그 다음 뒤에 따라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저녁 시간입니다. 잠들기 전 1시간, 이 시간이 수면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베개 밑에 쌓이는 기운의 질을 결정합니다.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자극적인 영상을 보고 있습니까? SNS를 스크롤하며 남의 삶과 비교하고 있습니까? 오늘 있었던 불쾌한 일을 머릿속에서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 상태로 잠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감정이 그대로 수면 속으로 들어갑니다. 베개 밑에 아무리 좋은 것을 두어도 마음이 탁한 채로 잠들면 그 기운이 덮어버립니다. 잠들기 전 1시간, 딱 3가지만 해보십시오. 하나, 방을 가볍게 정리하십시오. 어수선한 공간은 기운을 분산시킵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둘, 따뜻한 물로 발을 5분만 담그십시오. 하루 동안 발바닥으로 흡수한 탁한 기운이 따뜻한 물로 씻겨 나옵니다. 몸이 가벼워집니다. 마음도 따라서 가벼워집니다. 셋, 조용한 소리를 들으십시오. 빗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자연의 소리는 흩어진 기운을 모아줍니다. 감각이 부드럽게 닫힙니다. 잠들 준비가 됩니다. 이 3가지를 매일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나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4번째입니다. 가장 많이 간과하는 것입니다. 침실 환기입니다. 탁한 공기는 탁한 기운입니다. 밤새 문을 닫고 잔 침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공기는 이미 무겁습니다. 창문을 여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딱 5분만 묵은 기운이 나가고 새 기운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강력한 풍수입니다. 비싼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물건이 필요 없습니다. 창문 하나를 여는 것, 그것이 하루의 기운을 새로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면 다 된 것 아닌가? 침실도 바꿨고 지갑도 정리했고 말도 바꿨고 환기도 하면 아직 남았습니다. 집안에 본인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재물 기운을 빠르게 빠져나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공간이 어딘가
그 이야기를 지금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침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개 및 방향, 아침 습관, 저녁 루틴.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재물 기운을 가장 크게 세게 만드는 공간. 그것은 침실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놀랍니다. 침실을 그렇게 신경 썼는데 더 큰 문제가 따로 있다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일 지나치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곳에. 첫 번째입니다. 현관입니다. 현관은 집의 입구입니다. 바깥의 기운이 집 안으로 처음 들어오는 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이 흘러 들어오는 입구가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제대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들어오더라도 탁해집니다. 현관이 어수선하면 기운이 똑같이 됩니다. 좋은 기운이 들어오려다가 막힙니다. 들어오더라도 뒤틀립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관을 떠올려 보십시오. 신발이 여러 켤레 흩어져 있습니까? 우산이 구석에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습니까? 택배 박스가 며칠째 쌓여 있습니까? 아이들 가방, 외투, 장바구니가 뒤엉켜 있습니까? 이런 현관을 가진 집에서는 아무리 침실 기운을 잡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기운이 현관에서 이미 막히기 때문입니다. 침실까지 좋은 기운이 도달하지 못합니다. 현관을 바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신발을 가지런히 정돈하십시오. 신고 다니지 않는 신발은 신발장 안으로 넣으십시오. 현관 바닥에는 지금 신고 있는 신발 한 켤레만 두십시오. 둘째, 택배 박스는 받는 날 바로 정리하십시오. 박스가 쌓이는 것은 묵은 기운이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현관을 밝게 하십시오. 어두운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기를 꺼립니다. 작은 조명 하나를 두십시오. 현관등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빛이 나오는 작은 무드등 하나면 충분합니다. 넷째, 작은 화분을 하나 두십시오. 살아있는 식물은 살아있는 기운을 냅니다. 현관에 생기가 생깁니다. 들어오는 기운이 그 생기를 따라 집 안으로 부드럽게 흘러 들어옵니다. 현관 하나가 바뀌면 집 전체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물의 기운이 강한 공간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물에는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모이는 성질과 빠져나가는 성질. 화장실의 물은 어느 쪽입니까? 빠져나가는 쪽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관리하지 않으면 재물 기운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화장실을 점검하십시오. 화장실 문을 항상 열어두십니까? 변기 뚜껑을 항상 열어둔 채로 두십니까? 바닥에 물기가 항상 고여 있습니까? 습기가 차서 냄새가 납니까?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꾸셔야 합니다. 화장실 문은 닫아두십시오.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항상 닫혀 있어야 합니다. 열린 화장실로 집안의 기운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재물 기운도 함께 흘러나갑니다. 변기 뚜껑을 닫으십시오. 사용 후 물을 내리기 전에 뚜껑을 먼저 닫으십시오. 이것 하나만 해도 기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화장실을 건조하게 유지하십시오. 사용 후 바닥에 물기를 닦으십시오. 습기가 차지 않도록 환기를 시키십시오. 탁한 습기는 탁한 기운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오래된 물건을 쌓아두지 마십시오. 다 쓴 샴푸병, 오래된 수건, 언제 샀는지 모르는 청소용품들, 이런 것들이 화장실 기운을 무겁게 만듭니다. 한 달에 한 번 화장실 안을 점검하고 정리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주방입니다. 주방은 가족의 생명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공간입니다. 먹는 것이 곧 기운입니다. 그 기운을 만드는 공간이 어떤 상태인가? 그것이 가족 전체의 기운을 결정합니다. 주방에서 가장 중요한 두 곳이 있습니다. 가스레인지와 싱크대입니다. 가스레인지를 보십시오. 기름때가 끼어 있습니까? 오래된 음식,
찌꺼기가 남아 있습니까? 불의 기운이 막혀 있습니다. 불은 활력이고 추진력입니다. 그것이 막히면 일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요리 후 가스레인지를 바로 닦으십시오. 매번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 쓰고 가볍게 닦아두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다릅니다. 싱크대를 보십시오. 설거지가 쌓여 있습니까? 물이 고여 있습니까? 쌓인 설거지는 미뤄둔 일들의 기운을 만듭니다.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쌓여가는 기운, 그것이 재물의 흐름도 막습니다. 자기 전에 싱크대를 비워두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설거지를 다 하고 자는 것, 작은 것 같지만 다음날 아침의 기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냉장고도 점검하십시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 있습니까? 오래되어 굳어버린 것들이 있습니까? 냉장고 안에 묵은 음식은 집안에 묵은 기운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냉장고를 정리하십시오. 오래된 것을 버리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할 것이 너무 많다.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침실, 현관, 화장실, 주방, 이 네 곳이 집안의 기운을 결정하는 핵심 공간입니다. 한꺼번에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가장 마음에 걸리는 한 곳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어떤 공간이 떠오릅니까? 그곳이 오늘 시작할 곳입니다. 변화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모두 물리적인 공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 하지만 재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공간을 아무리 바꿔도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스님이 수십 년간 수많은 분들을 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풍수는 공간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풍수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스님이 오랜 세월 동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공간을 아무리 잘 바꿔도 마음 안에 재물을 막는 것이 있으면 결국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음 안에 재물을 막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이 말이 낯설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이런 생각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돈을 많이 받을 자격이 없다. 잘 되면 반드시 나쁜 일이 따라온다. 부자들은 어딘가 나쁜 사람일 것이다. 돈이 많으면 인간관계가 복잡해진다. 이런 생각들, 의식적으로는 부정하더라도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인가? 기운은 마음의 방향을 따릅니다. 좋은 기운이 문 앞까지 왔다가도 마음이 그것을 밀어내면 기운은 돌아갑니다. 침실을 아무리 잘 꾸며도, 현관을 아무리 깨끗이 해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기운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스님이 오래전에 만난 한 분이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침실도 바꾸고 현관도 정리하고 화장실도 신경 썼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달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의 마음속에 오래된 믿음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말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안 되는 집이야. 그 말이 수십 년 동안 무의식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운이 와도 그 뿌리가 막아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공간은 어떻게 바꾸는가? 거창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감사의 습관입니다. 오늘 들어온 것이 작아도 감사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 아, 지금 상황이 이런데 무슨 감사냐? 아닙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하면 상황이 좋아집니다. 오늘 밥을 먹었습니까? 오늘 잠자리가 있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볼 수 있습니까? 이것들이 감사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것이 옵니다. 감사는 기운을 여는 열쇠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기운이 들어옵니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하십시오. 오늘 감사한 것 하나를 떠올리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그것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감사하고 눈을 감으십시오. 그 상태로 잠드십시오. 베개 밑의 기운이 그 감사의 마음과 만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돈에 대한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항상 돈이 없어. 이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그것이 기운의 명령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말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지금 필요한 것을 채워가고 있다. 믿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해도 됩니다. 말이 먼저 바뀌면 기운이 따라 바뀝니다. 현실은 그 다음 뒤에 따라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잠들기 전 마음의 정리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있었던 좋은 것 하나를 떠올리십시오.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작은 것 하나는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었거나 누군가의 한마디가 위로가 됐거나 길에서 예쁜 꽃을 봤거나 그것을 마음속에 담고 눈을 감으십시오. 마음의 상태가 수면 중 기운 흡수의 질을 결정합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잠들면 무거운 기운을 흡수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잠들면 가벼운 기운을 흡수합니다. 베개 밑의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오늘 밤 당장 하실 것들입니다. 하나, 베개 밑에 불필요한 것을 모두 치우십시오. 스마트폰, 지폐, 묵은 물건들. 둘, 황색 천을 깔고 쌀을 흰 종이에 싸서 그 위에 놓으십시오. 셋, 침대 모서리에 굵은 소금을 작은 그릇에 담아 놓으십시오. 넷, 머리 방향을 점검하십시오. 문 쪽도 창문 쪽도 아닌 방향으로. 다섯, 화장실 문을 닫고 변기 뚜껑을 닫으십시오. 여섯, 눕기 전 10초 눈을 감고 조용히 의도를 세우십시오. 나는 이 잠자리에서 좋은 기운을 받는다. 내게 와야 할 것들이 흘러 들어온다. 일곱, 오늘 감사한 것 하나를 떠올리고 잠드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비용이 없습니다. 특별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집안에 있는 것들로 오늘 밤 10분이면 됩니다. 3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동양 철학에서 삼은 변화가 시작되는 최소 단위입니다. 하나는 시작, 둘은 방향, 셋은 흐름. 3일 동안 같은 의도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기운이 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3일 베개 밑을 바꾸고 침실을 정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잠드십시오. 3일 후 작은 변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그 변화를 놓치지 마십시오. 작은 변화를 알아채는 사람이 큰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스님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의 비밀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남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에 의미를 둡니다. 베개 밑 하나, 신발 정리 하나, 아침에 첫 5분, 잠들기 전 감사 한마디, 그 하나하나가 쌓여 기운의 흐름을 만듭니다. 그 흐름이 삶의 방향을 만듭니다. 당신도 그 흐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 그것이 이미 시작입니다. 오늘 밤 베개를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바꾸십시오. 3일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스님이 기다리겠습니다.